안녕하세요. 21년 경력 피부과 전문의 여러분의 피부 부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좀 다른 컨텐츠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사연을 한번 보내달라고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선택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계속 기대를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너무 많죠. 피부 타입 16가지 있죠. 그리고 성별, 그 다음에 나이대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피부와 환경을 가지고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피부가 다 같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원장님 피부 하나는 자신 있는 구독자입니다. 왜 보내셨죠? 피부 자신 있는데? 그냥 패스할까요?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순수 비타민C, 나아시나마이드 21%, 레티날 1000ppm, 로즈잎 오일입니다. 자, 사실 원래는 올인원 로션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피알람 구독하면서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성분들을 하나하나 더해가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루틴으로 쓰게 되었어요. 자, 다행히도 피부 장벽은 타고나서 어떤 제품을 발라도 아무렇지 않아서 자꾸 고농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피부가 견딜 수만 있다면 매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텀을 주면서 씌워주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기도 하니까 좀 더 명쾌한 답을 난다라는 피부 타입은 ORNT, 정말 피부가 제일 좋은 피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피부 타입 중에 하나죠. 지성이면서 튼튼하고 그 다음에 비색송의 탄력성이 있다. 정말 피부 하나는 타고난 거, 약간의 모공은 좀 있을 수는 있는 피부 타입이긴 하지만 되게 건강한 피부 상태여서요. 사실 어떤 화장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성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제품 중에서 20% 비타민C 앰플이 있더라고요. 사실 20% 비타민C가 되게 자극이 되게 있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15%에서 20%까지 넘어가는 이 구간이 상당히 제일 많이 쓰는 구간이긴 한데 함량이 높게 되면 pH도 낮게 되고요. pH도 낮으면서 함량이 높으면 아무래도 자극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데 전혀 내가 자극도 없고 따갑다는 걸 없다고 느낀다면 이미 비타민C에 충분히 적응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더마팩토리 나야신 히알루론 21% 세럼, 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야신아마이드가 20%가 들어가 있는 제품도 사실 우리가 권고하는 건 5% 정도지만 실제로 이 함량이 높아졌다고 해서 나야신아마이드가 되게 자극이 있는 성분이 또 아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10%를 넘어서 이렇게 20%인 화장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나야신아마이드 자체가 사실 피지도 조절해주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세라마이드 합성 등등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야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미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타민C 앰플도 쓰고 히알루론산 21% 세럼을 동시에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밤낮을 좀 바꿔서 낮에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하든 밤에는 비타민C 앰플 같은 걸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제품이 바이옴 액티베이트 비타민 A 레티노이드 크림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제품에는 레티날 1000ppm이 들어가 있습니다. 0.1%예요. 사실 레티날 0.1%면 상당히 우리가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레티놀과 레티날은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레티날이 좀 더 강한 성분이다 보니까 이미 레티날을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피부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레티날 계열들은 반드시 저녁에 사용을 하시는 게 햇빛을 안 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보통 이 비타민C와 레티노이드 계열들이 동시에 다 적응이 이미 되어 있으시다면 함께 저녁에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좀 더 피부가 좀 민감한 것 같다고 한다면 쪼개서 사용하시는 게 맞죠. 아침에 비타민C를 쓰고 저녁에 히알루론산 앰플과 레티날 크림을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무난하고요. 같이 썼을 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레티날 크림은 저녁에만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C 쓰시고 그 다음에 레티날 크림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옴 액티베이트 로즈 힙 오일. 자, 로즈 힙 오일을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 제품을 빼고요. 앰플과 크림만 사용을 했을 때
특별하게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로즈 힙 오일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좀 건조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로즈 힙 오일도 되게 좋은 오일이지만 좀 더 이런 지성 피부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오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퀄란 쪽이나 호호바 오일 쪽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안 쓰셔도 문제가 안 되고 건조하지 않으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아침 루틴은 토너, 세럼, 크림, 선크림. 저녁 루틴은 토너, 세럼, 크림에 호호바 오일, 트레티노인 아니면 아다팔렌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트레티노인에 거의 적응된 피부다. 자, 트레티노인은 전체적인 항노화 관리, 염증 올라올 때는 아다팔렌을 번갈아 쓰는 중이에요. 자, 궁금증은 레티노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지, 자, 염증 올라왔을 때 아다팔렌으로 바꾸는 방식이 실제로도 좋은 선택인지, 그냥 체감을 하는 차이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현재 제 화장품 주요 구성 성분과 레티노이드 사용의 이 조합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추가하면 더 좋은 게 있는지, 지금 루틴에서 조정하면 좋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 타입은 DSPW입니다. DSPW는 건성이면서 민감하고 색소가 있으면서 주름이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DS 피부 중에서 W가 이렇게 붙는 피부는 상당히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 타입이기도 하고요.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성분들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DSPW 피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피부가 레티노이드에 잘 적응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피부가 만약에 붉어져 있는 이 증상이 좀 남아있거나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보다 좀 붉음증이 혹시도 있는 분일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레티노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단순히 자극이 없다, 따갑지 않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극이 없는 게 아니라 붉음증이나 다른 걸로도 민감도가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너, 세럼, 크림, 오일 전부 다 한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굳이 토너를 사용하실 필요는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럼과 크림, 오일만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게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 세럼만으로도 수분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것과 나아시나마이드가 충분하게 사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제품들을 더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좀 눈에 탁 들어온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의 비타민 E 바이탈 크림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좀 눈에 확 들어오긴 했는데요. 비타민 E가 항노화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좀 각광받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E가 지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에 있는 장벽의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이런 지질의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되게 피부 장벽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지질의 산화 반응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점에 있어서도 되게 좋고요.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니까 비타민 E 크림은 되게 좀 눈여겨보고 있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성분들도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그보다 비타민 E를 좀 더 이름을 붙여서 강조를 한 느낌이 좀 있어서 실제로 비타민 E가 들어가긴 하지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전반적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충분하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해보고 그 질감을 전혀 모르고 지금 단순하게 이 제품만 지금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세럼과 크림을 사용을 하셨을 때 건조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아요. 도마팩토리 호호바 오일을 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호호바 오일 정말 좋은 또 오일이다 보니까 이런 피부에는 잘 맞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사용을 3개 하셨을 때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건조함이 없다 하면 오케이,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품 개수도 상당히 적고 전체적인 성분의 합도 되게 적어서요. 사용을 정말 잘 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여쭤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을 하고 있는 2가지 종류를 쓴 게
레티노이드와 아다팔렌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레티노이드, 우리가 레티노이드에 레티노이크 애시드라고 하는 게 레티노산이잖아요. 요거는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의약품이죠. 의약품이고 아다팔렌 역시 의약품입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제품인데 여기 있는 판옥실 아다팔렌 0.1% 리브원젤 우리나라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화장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세대 레티노이드, 바로 트레티노인은요 자연형이에요. 그리고 그 성분과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을 건데 그 수용체, 특히 피부에는 RAR 감마라고 하는 수용체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는데 이 RAR이 레티노이드와 반응하는 수용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알파, 베타, 감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초기 모델들은요 알파, 베타, 감마 상관없이 전부 다 비선택적으로 착 그냥 영향을 줘버려요. 근데 피부에는 감마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개발될수록 조금씩 이렇게 선택적으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티노인은 1세대 제품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피부에 대한 부분들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어서 뭐 항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는 거고요. 2세대는 보통 경구제로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빼고요. 3세대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다팔렌, 타자로텐 같은 성분인데 이게 국소 여드름 치료제로 개발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디페린이라는 이름으로 아다팔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여드름의 면포를 줄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전체적인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을 전부 다 컨트롤 해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까 염증이 좀 올라올 때 이런 아다팔렌을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게 포커싱이 돼 있고요. 4세대가 바로 아클리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던 트리파로텐이 RAR 감마에 매우 선택적으로 나와서 피부에 아주 집중된 그런 여드름에 좀 더 특화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이 훨씬 덜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런 3세대도 똑같이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여드름 그러니까 전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이미 논문에서는 항노화 목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와 있어서 굳이 1세대를 지금 이미 적응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1세대를 사용하지 않고요. 3세대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쭉 루틴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논문도 그렇고 이미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번갈아가면서 쓸 이유는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HC 선스틱을 여름에만 바르고 비욘드 핸드크림, 아토로션, 피지오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40대 남성 기혼자고 아토피가 있어서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얼굴에 아토피가 있진 않고 세안 후에는 많이 건조한 편이고 특히 얼굴에 코 부분에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로션조차 바르지 않고 살아서 바르면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최근 거울 보니까 피부가 심각하구나, 잡티, 주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로션이라도 좀 발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아토피처럼 민감한 남성분들을 위한 제품이나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DSPW 피부 타입입니다. 자, 여기서 DSPW라고 하지만 건강한 부류의 DSPW가 있고요. 이 S 중에서 병적인, 우리가 흔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단순하게 이거를 관리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범주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토피 피부염, 주사, 여드름, 접촉 피부염 이런 염증성 병변들이 같이 있어서 나중에 치료와 좀 병행을 해야 될 정도, 아니면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들도 이 민감성 피부에 다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토피에 과거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되게 약하거나 손상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부가 상당히 많이 건조해져 있는 경우인데 내가 워낙 오랫동안 제대로 뭘 사용하지 않아 왔던 게 익숙해져서 바르는 것조차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과한 거죠. 하지만
피부 상태가 그냥 건조한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됐을 뿐이지 건조해서 민감해져 있는 거가 이미 적응돼서 쭉 익숙한 거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빠졌어요. 클렌징을 하고 난 뒤 얼굴이 엄청 건조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사실 클렌저입니다. 클렌저를 지금 여기서는 선택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클렌저를 사용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또 있고요.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클렌저가 본인 피부에 상당히 강한 클렌저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클렌저 종류를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약산성 클렌저도 좀 잘 나오는 것들이 좀 있긴 하니까 검색해서 좀 더 사용을 해보셔서 최대한 사용 후에 얼굴이 당기지 않는 그런 클렌저를 선택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고, 선스틱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선스틱이 밀착이 잘 되는 형태거든요. 피부에 오랫동안 잔여할 수 있다는 거, 잘 흡착되게 만들어준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이걸 지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요. 상당히 좀 그리지하고 해야 돼. 이게 질감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우는 과정에서 강한 클렌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토피 피부에 가거력이 있거나 피부가 되게 건조하나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걸 지우기 위한 과정에서 강한 클렌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또 피부가 되게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클렌저를 좀 바꾸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크림도 이런 밀착형의 좀 보다 좀 산뜻한 계열로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선크림 중에서도 요즘에 뭐 로션 타입이 나오는 거 묽은 계열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로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가 그때 한번 선크림 제가 우리가 테스트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좀 발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서 쉽게 지울 수 있는 클렌저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핸드크림도 보면요, 보통 아토피 피부염에 가을에 있던 분들은 피부가 엄청 건조한 부분이 있고요. 정상적인 피부도 실제로 아토피 피부가 아니었던 분과의 정상적인 피부를 비교해보면 피부가 훨씬 더 건조하고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해보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들은 특히 주의해야 될 성분 중에 하나가 향입니다. 근데 핸드크림을 보면 대부분은요, 향이 들어가요. 되게 좋은 향. 저도 핸드크림 쓸 때 되게 좋은 향을 있는 제품을 쓰거든요. 저는 뭐 튼튼하니까 건강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조금 이렇게 민감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아토피 가거력이 있는 분들은 향이 가급적이면 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26가지 향료 성분을 따로 빼놓은 거라서 향료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이 성분들은 향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은 가급적이면 이런 향이 좀 없는 핸드크림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되게 좋아요. 이거는 아토피 있는 애들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에 일단 이런 것들이 잘 함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아토피 피부에 쓰시는 거 저는 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크림도 피조겔도 쓰시더라고요. 피조겔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많이 건조한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을 주는데, 제대로 지금 화장품을 잘 안 써보신 분이 로션, 크림까지 쓰시면 되게 무거우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히알루론산이 좀 들어가 있는 세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로션을 한번 빼보고 크림으로 사용을 해보신다거나 해서 조금 그 무거운 정도를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굳이 로션과 크림까지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안 발랐을 때 크게 건조하거나 불편한 걸 못 느끼셨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막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제품들을 쓰시기보다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빼고 좀 더 가벼운 제품들을 써서 실제로 조금 더 피부의 보습력을 좀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안 쓰셨는데 굳이 갑자기 많은 제품들을 쓸 이유는 없죠. 그리고 선크림 너무 지금 지우는데 문제가 있는 제품이니까 조금 그 방법만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세 분의 사연을 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본인의 사연과 그렇게 제가 또 피부 타입을 저도 얘기를 또 풀으니까 정말 또 각각 이렇게 좀 쓰시는 게 참 다르긴 하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 또 소정의 선물도 함께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